네, 좋은 아침 모닝쇼 출발합니다. 그동안 참 많이 오르긴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제 CPI는 둔화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었는데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건 다소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에서 키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바랬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상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특별한 이슈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어제장 전달된 소식들 한 장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둔화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도 3대 지수는 어떤 이유로 하락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이틀간 무역 협상을 벌인 끝에 마련한 합의안, 끝으로는 유가 상승의 트리거가 된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특징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라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전망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을 했다라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부각이 된 섹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오클로가 어제 급등을 보여줬고 퀀텀 컴퓨팅도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끝으로 엔비디아 이슈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투데이 뉴스판 체크해 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었던 대북 확성기 관련돼서 내용들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가 픽한 이슈들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국에서 국제 유가를 좀 상승할 트리거가 된 내용 한 가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코로나19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발생도가 빈번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CM 생명과학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의 포항 2공장이 무기한 셧다운에 처해졌다. 끝으로는 골드만삭스에서 테크 종목들이 강하지만 밸류에이션은 부담된다라고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오션과 MC넥스, DB손해보험까지 체크해 보시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이 제시됐고요. MC넥스는 목표가는 유지되었지만 2분기가 참 좋았다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상향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 체크해 보시죠. 네, 걱정했었던 물가 지표를 잘 소화해냈습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됐는데요. C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를 한번 쭉 살펴보신다면 올 아이템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4% 상승을 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2.5%보다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달인 4월보다는 약간 오른 수준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고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2.8%로 예상치였던 2.9%를 밑도는 수치를 나타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CPI가 좀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차트는 근원 CPI고요. 그리고 밑에 차트는 전체 CPI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월보다는 소폭 상회됐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SNS를 올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좋은 수치다. 그러면서도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에 대한 배경도 함께 풀이를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야 되는 배경에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에 훨씬 더 적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CPI가 공개가 됐지만 3대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는 두 번째 헤드라인 기사에 영향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봉합되는 분위기가 좀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히토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학생을 미국으로부터 허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대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트럼프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시 주석과 본인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모두에게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에 55%, 중국은 미국에게 10% 관세를 적용한다라고 밝히면서 고율 관세도 유지됐고요. 첨단 칩 수출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에서 조금 일찍 돌아온 베센트 재무장관 어제 하루 동안만 하원과 상원의 의회 출석을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하원 의원에서 발언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요. 하원에 출석해서 성실하게 무역 협상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칭찬하는 멘트도 날리기도 했는데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물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연준 의장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인지 2029년까지는 재무부 장관을 하고 싶다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 기사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좀처럼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무부가 바그다드와 에르빌 주재의 미국 대사관에게 비필수 인력을 대피시켜라라고 승인을 하게 되면서 중동 내 지역의 안보 위협이 더욱더 고조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발표 직후에 국제유가는 4%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지금 69.77달러로 나왔고요. WTI는 68.15달러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크루드 오일의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네, 넘어가서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장마감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달한 오클로 오라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주당 순이익 1.70달러 그리고 매출은 159달러로 시장의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부분이 사업이 크게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우드 인프라 매출이 52%나 늘었고 전체 클라우드 매출도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이 클라우드 부분 매출에서는 약간 하회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만한 건 내년 성장치에 대한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2026년 매출 성장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높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우드가 연간 70%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러한 호실적에 힘입어서 지금 오라클의 주가는 본장에서는 소폭 하회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6.65% 오르면서 지금 마감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다음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본장에서 강했던 특징주는 또 오클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오클로가 미 국방물 자청으로부터 알래스카 아이얼슨 공군기지에 전력을 공급할 조건부 계약 통보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통보로 인해서 오클로는 자사의 오로라 원자력 발전 설비를 통해서 해당 기지에 전력과 열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정된 계약 조건에 따라서 발전소의 설계 와 건설, 소유와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클로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오클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클로의 주가는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선 그렇죠. 29% 넘는 금리를 보여줬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미끄러지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지금 발행이 됐는데요. 4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또 다른 섹터,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섹터를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젠스낭 CEO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TC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양자 시스템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성능과 회복력도 향상되고 있다면서 머지않아서 실용적인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자 고정 컴퓨팅을 결합한 오픈소스 플랫폼 Q를 공개하면서 하이브리드 컴퓨터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힘입어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대다수가 어제
본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퀀텀 컴퓨팅의 주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컴퓨팅의 주가 살펴보신다면 25% 넘게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또 다른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 리게티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11%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체크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GTC 컨퍼런스에서 나온 이야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 CEO가 독일의 자사의 첫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함께 유럽과 중동 지역의 12개 이상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지 기업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노보논디스크와 손을 잡고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협력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식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본장에서 1% 가까이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가지 특징주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특파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